우리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만고의 죄악을 남긴 백년 숙적 일본 군국주의. 한 세기 전 역사의 날짜로 악명을 떨친 조상들의 기지를 유전적으로 닮은 일본 반농들이 오늘 또다시 대대적인 역사 교과서 개정 책동으로 저들의 만고의 죄악을 지워보려 날뛰고 있다. 야마도 민족주의의 사상 정신적 온상 야스구니 진작. 일본의 고위 정객들이 백주에 뽀젓이 야스구니 진자를 집단 참배함으로써 군국주의 부활 기류를 상승시킬 때 전몰한 망령들과 속삭이려 피 묻은 군복을 꺼내 입은 구일본군 야수들까지 진자패 나타나고 있다. 과거 반성이란 꼬물도 없이 죄악만을 거듭하면서 해외 팽창의 길로 줄다름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야마도 민족주의의 이 체질화된 침략성과 파렴치성에 대해 역사학회 회장 호종호 원사는 말한다. 일본은 과거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보상할 대신에 범죄적인 침략의 역사를 애곡하고 미화분식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 가운데서 가장 큰 죄악은 강도적인 방법으로 주권국가의 국권을 불법 탈취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기에 조선반도가 유미 제국주의 열강들이 심지쟁탈에 의한 각축장으로 변했을 때 약삭빠른 일본은 자기 힘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타산하게 되자 곧 미국을 얻고 미국의 힘을 입어 조선을 침략하는 그런 범죄의 길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란 교활한 일제는 1905년 7월 29일 타프트 가츠라 협정을 통해 미제의 필리핀 강점을 인정해준 대가로 조선 강점권을 얻어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으로 쓸어들고 있는 일제 침략군 놈들. (1905년 11월) 중순 4차례나 일본 수상을 해먹고 이제는 주밀원 의장으로 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왕실 위문의 명색으로 군대를 앞세우고 서울에 기어들었다. 이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할 조약 초안이 이토의 안주머니에 들어있었으니 이 조선 침략의 괴수는 일본 군대로 서울 거리와 왕궁을 보유한 뒤 왕궁에 들어와 유협 공갈을 들이댔다. 이것이 강도의 논리로 일관된 조약 아닌 조약 을사조약이다. 한 주권국가를 향한 전례 없는 이 강도적 요구에 조약 체결의 주권자인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으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라도 절대로 인하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이 또놈은 본안은 단호히 움직일 수 없는 확정 아니니 오늘의 요는 다만 폐하의 결심 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이지만 만약 거절하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다고 포곤하며
여기 덕수궁의 중명전에서 황제의 참가도 없이 반대하는 대신들을 끌어내치면서 불법 비법의 조약을 날조해냈다. 황제의 이 수표와 옥새날인이 없는 조약문, 날강도적인 을사조에게 무효를 부르짖었건만 약소국의 한숨소리만이 강산에 울려갔다. 교활한 일제는 인민들의 반일 감정을 눅자치려고 저들 관리들과 몇 편네들까지 조선옷을 입게 하는 한편 매국 역적들과 그 가족들을 일본에 데려다 친일 사상을 불어넣었다. 일제는 리완용, 송병준 등 친일 매국 역적들을 내세워 소위 합병청원서를 내게 하고는 여기에서 1910년 8월 22일 리완용 내각과 합병조약을 날조해냄으로써 우리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경복궁에 들이온 일장기, 사대로 병들고 쇠국으로 마르던 땅에 주권의 마지막 상징이던 왕궁에까지 외적의 깃발 꽂혔으니 통문토다 강산이여, 슬프도다 민족이여, 망국의 이 원한을 어찌할 것이냐. 잔악무도한 일제 강도들은 3일 봉기 60만세를 비롯하여 애국투쟁에 나선 우리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으로 처형 학살함으로써 천추만대를 두고 지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악을 저질렀다. 조선 강점 첫날부터 이 땅에 가장 야만적인 헌병 경찰 제도를 세워놓은 일제는 전국 각지에 17개의 형무소와 11개의 지소를 내오고 인민들의 반일 진출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으니 이 땅에는 인민들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일제 포갑 통치의 상징 서대문 형무소. 여기에서 일제 교형리들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진한 각종 고문으로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살육했다. 재판조차 없이 죽여버린 시체들을 남몰래 내다버리던 형무소의 비밀 통로와 군의 사형장. 지울 수 없는 일본의 죄악, 여기에 그치지 않았으니 강점 첫 시기부터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문화재를 약탈해 갔던가. 고려의 31대 왕이었던 공민왕릉 무덤 안에 많은 보물이 묻혀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침략자들은 1905년에 그 무덤을 파헤치고 무덤 안에 있던 유물들을 10여 대의 마차에 싣고 가는 날강도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40여 년 동안에 2000여 개의 고분을 도굴하는 이러한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일제 날강도들은 헌병 경찰들로 도굴단을 조직하여 평양 일대에서만도 고구려시계의 무덤 1400여 기, 개성, 해주, 강원도 일대에서 2000여 개의 고분을 도굴하여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이 깃든 국보적 문화재들을 깡그리 일본으로 실어갔다.
주권을 강탈당하고 인민들이 철새에 묶여 몸부림칠 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귀중한 유물들을 모조리 빼앗아갔으니 조선민족 앞에 천추의 죄악을 남긴 날강도 일제. 일제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민족 전통을 송두리째 말살하기 위하여 단군 역사와 을지문덕, 리순신을 비롯한 애국 명장들의 전기, 애국적 출판물들을 불태워버렸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신문들을 강제로 폐간시키는 파쇼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학교들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도록 하고 나중에는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았으니 인류사에 이런 강도의 무리들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일제는 1910년 8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민들의 생명선이었던 기름진 옥토를 대겸한 정도나 수탈하여 동척과 일본인 지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강점기간 3,900만 톤의 흰쌀을 조선으로부터 빼앗아갔다. 어찌 쌀뿐이랴.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빨아먹는 일본 흡혈귀들에 의해 목화도, 인삼도, 담배도 모조리 일본으로 실려갔다. 예로부터 조선 농민들의 가장 큰 비천이던 소마저도 해마다 수십만 마리씩 일본으로 실려갔고 울창하던 산림마저도 난도질 당해 현해탄을 건너갔다. 일제는 또한 전국 각지의 곳곳에 광산들을 개발하여 근 400톤의 금, 1798만 톤의 철을 비롯하여 동, 흑연,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조선의 지화자원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일제의 강점기간 조선 청량전 인구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840만여 명이 강제 연행되어 일본 본토와 점령지대에 끌려가 말하는 도구로 짐승처럼 무참히 혹사당하며 죽어갔다. 끌려간 조선 사람들은 그것도 가장 고되고 힘든 지하노동, 토목노동을 강요당했으니 이때를 회상하여 한제일동포는 말한다. 생각하면은 나는 살가 있구만 것도 없고 가을 두해였건 내가 이 북해도 허가하고 해체는들한테 압박받고 착취받고 허가 반응을 써갖고 막 강도 일제는 제놈들의 패배가 다가오던 1944년에 지하대본영 공사를 위해 나가노현에 무려 35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끌어다 쇠사슬에 묶은 채로 마소와 같이 혹사했으며 나중에는 기밀보장을 고실로 이들을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 끌려가는 아들의 두 손목 놓지 못하며 살아서 돌아오라던 늙으신 어머니.
울며 매여 달리던 아내와 아이들의 당부 그리도 간절했건만 어찌하여 살구꽃 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의 사냐에 주인 없는 유골로 놀려 있는 것이랴. 일본 전국 석탄의 3분의 1을 생산하던 규수의 직구 탄광지대. 너무도 많은 조선 사람들이 무참히 죽고 아리랑 고개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대로 불리우고 그들의 유골조차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일본 반동들은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돌려보낸 한 명의 일본인 여성의 유골을 놓고 우리를 골고들고 있다. 840만에 달하는 조선 청장년들이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죽음의 고역장들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만도 100여만을 헤아리는데 이 짓돌리는 만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조차 교과서에서 없애버린 역사 왜곡자들의 행태는 파렴치와 철면으로 일관된 일본 특유의 도덕적 저열성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일본 반동들이 그것은 국민 감정을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제재 소동을 벌린다면 공화국 정부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중국의 최남단 해남도. 세계가 일본의 저열성을 규탄할 때 여기에서 조선인 대학살의 진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조선족 천인갱으로 가는 길. 너무도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근로 보국대의 명목으로 끌려와 일제의 공사장들에서 무참히 목숨을 잃어 조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건만 오늘도 그대로 불리우고 있는 조선촌. 여기를 찾았던 일본인들까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해남도의 곳곳에서 수십 수백 구씩 무리로 발굴되는 이 유해들은 조선인 살육의 처참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대대선선 조상의 뼈를 묻으며 진달래꽃 아름다운 고향 산천에서 어부시 모여 살던 어질고 순박하던 우리 인민들. 나라 잃은 죄 아닌 죄로 총칼에 찢기고 뼈마저 으스러져 산채로 이국의 땅속에 묻히었으니 이 유골들은 야수들의 천추만대의 죄악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일본 해군 사마비행장 부근의 연구 화점들. 일본 해군 사마비행장 활주로 흔적들. 성록으로부터 발소항리로 가는 철길들. 조선인 강제 연행자들의 피가 선배인 이 모든 것은 지울 수 없는 범죄의 흔적들이다. 해남도의 뜨거운 모래불 위에 아직도 생생하게 찍혀있는 수는 많은 영혼들의 자욱자욱들이요. 조선촌 중촌에 있는 일본 군용 동굴. 일본군 특공대가 조선 사람들을 내몰아 뚫은 이 군용 동굴들에도 우리 인민의 원한이 꽉 차 있으니 이 섬에 끌려왔던 조선 사람들의 참상에 대해 현지의 주민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조선 사람이 두 손을 묶여온 채 큰 나무에 매달려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일본 병사가 앞과 뒤에 서서 몽둥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목을 자르고는 머리를 벗겨가지고 길 옆에다가 나란히 놔두곤 했습니다. 손목을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멍둥이로 때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매를 맞고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 없는 조선촌에 떠도는 영혼들의 절규. 이 전대미문의 범죄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비타는 절규가 저 추모비들에도 노을들에도 서리서리 엉켜 있다. 강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뒤 징용, 고국대, 지원병, 학도병 등의 이름으로 조선의 청량년들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상의 여러 섬들에 끌어가 군속 노무자로 노예노동을 강요하였다. (1940년대) 폐망이 가까워오면서 보급이 끊어진 이 남양의 외진 섬들에서 일제 식인종들은 조선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 사람 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천인 공노할 식인 행위를 감행했으며 남반군 사령부는 이것을 법으로 담보하였다. (1944년 2월 23일) 제르본 섬에서 행방불명된 2명의 조선 사람들을 찾다가 바다 기슭에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살은 온통 칼로 베어내고 뼈만 남아있었다. 그때야 놈들이 고래고기라고 하면서 먹고 있던 것이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일본군 병사놈들은 조선 사람 140여 명을 집단적으로 죽여 시용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문명시대인 20세기 중엽에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람을 잡아먹은 식인종 일제. 역사의 징보를 받은 일본. 허나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도 야수는 야수대로 남아있었으니 일제는 패망의 그 시각에도 조선인 대학살의 흉계를 꾸미었다. 오미나또 사령부의 일제 야수들은 해방의 기쁨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조선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하여 패전의 수치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볼 악착한 꿍꿍이를 했다. 강도 일제 야수들에 의해 오키시마 마루가 복침된 마이즈루 앞바다. 당시의 폭발을 목격한 일본인들은 말한다. 그전엔 이 길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배가 들어오곤 했죠. 그날 저쪽에서 해산물을 따다가 저녁때가 돼서 다른 사람과 교대하기 위해 집으로 가댔는데 커다란 배가 들어온가 싶더니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사고 지점에 가까이 가는 순간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조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일주일 이상 밤낮 없이 시체가 또 내려왔어요. 선을 올린 상태로 또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는 사이에 14구나 또 내려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가겠죠. 폭파됐을 때 전 선창을 내려다 보았는데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사령부에 대해 살인자라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광경을 보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살에 휩쓸려서 여자와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외치며 죽어가는 그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와 군부가 발표한 것처럼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의한 폭침이었다면 배의 철판이 밖에서 안으로 터졌겠는데 촬영 결과는 안에서 밖으로 터져 있었습니다. 예, 안에서 밖으로요. 사전에 꾸며진 조선인 살육의 계획에 따라 조선 사람들을 가득 태운 채 우키시마 마루는 일본 해안을 따라 내려와 마이즈루만에 이르렀다. 조선인 강제 연행자들에게 저들의 만고 대제를 속죄하고 귀국의 백기를 열어주는 것이 응당할진데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간신히 살아난 이들에게 도리어 패망의 안갚음을 한 불구대천의 원수들, 역사상 최대의 침몰 사고였던 타이타닉호의 사망자 수는 1,503명. 일제 야수들은 우키시마 마루의 침몰로 무려 3,700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수장했다. 장교놈들은 폭파에 앞서 미리 단종을 타고 도망쳤고 바다에는 그 어떤 기뢰도 없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밝혀졌으나 오늘까지도 일본 정부는 미 해군이 부설한 기뢰에 의한 폭침이었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고난 품고 수장된 영혼들이 이 순환비로 굳어졌는가. 꿈속에 고이 간직했던 이 사진 꺼내보며 그토록 고향 땅을 그리웠건만 어이하여 여기에 누워있는 것이냐. 어머니의 치맛자락 부여잡고 제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고 기뻐 날뛰던 어린 영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여기에 굳어져 일제의 죄행을 절규하고 있다. 세계의 양심이여, 해방의 문호기에서 순한 많은 생을 마친 이 영혼들의 피해 절규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홍선옥 위원장은 말한다. 지난 시기 조선과 아시아 각국에서 수십만의 여성들을 끌어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저들의 야수적 만행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할 대신 일본의 고위 종객들은 돈벌이를 위해서였다는, 또 그리고 그들은 매춘구였다는 하는 이런 천추의 용납 못할 망발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악랄한 일제는 인류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위안부 제도를 내오고 20만의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갔다. 일제 강도들은 황군의 군기문란과 성병 만연을 방지하고 전투 의욕을 높여준다는 명목하에 정부와 군부가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정책화하고 10대 어린 소녀로부터 아이 달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강제 연행, 납치, 유괴하여 끌어갔다. 세계에 둘도 없는 대륜의 나라 일본. 조선과 중국, 일본 본토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평양 상의 섬들을 포함하여 일본군이 가있던 그 어디에나 이런 위안소들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서 꽃처럼 순결하던 조선의 처녀들이 일본군 승냥이들에게 무참히 짓밟히어 쓰러져 갔다.
조금이라도 항거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던 놈들의 야수적 만행에 대해 피해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 쟤네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너희 가위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만날 달로는 바꿨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죽여달라. 좋다. 정말 말 안 듣겠는가? 말 안 듣겠다. 그 쟤네가 죽으면 죽었지 말 안 듣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가마니를 하나 끌어다 놓고 절뱅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만히다. 팔 잘라라. 팔 잘라 가만히다. 다리게 잘라라. 다리게 잘라 가만히다. 몸뚱이도 가만히다 잡는 거 보고. 그걸 보고는 그 쟤네들이 다 지금 그 자리에 다 죽어 누그러졌습니다. 얘가지 와. 아니 거기 와가 뛰어가 딱 놔놓고 여러 가지가 대인증무 까놓고 별가지 끼놓고 여러 가지 놔놓고 칼로 가야 그 가슴 이거로 이렇게 하면 들고 싹 돌뿌리야. 싹 돌으면 피가 안 나오고 흐은기야. 흐은도 더러운 같은 게 그때 어휴 나 기절했다. 그 흑한 나서 그때 없을 뿐이죠. 그래 전부 다 아들 보라고 아들 다 갖다 놔놓고 누구도 내 병아 이런다 하면 우리 전 절에 서서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히로시마에고 온데산 털어낸 거 아는지 알지요? 저기 가다는 것도 우리 7,000만이면 다 가지고서 그 온데산 텔리오다 거기서 때리가 서 있는 거예요. 2000년 12월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는 일본의 전시 범죄를 재판하는 국제여성 전범 법정이 열렸다. 아시아 8개 나라에서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30여 개 나라의 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여 일본의 성노예 범죄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일본군 야수들에 의해 강요당한 오기막히는 당시의 사실들을 까발켰으며 가해자로서 위안부 범죄에 가담하였던 전 일본군 군인들도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 책임에 대하여 그리고 모집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야만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천황 히로히도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사죄 보상을 결정하였으니 이것은 20만의 조선 여성들을 포함한 각국 피해 여성들이 파렴치 않은 일본의 죄악에 내린 준엄한 선고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조선과 아시아 인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결코 지울 수도 아물지도 않는 것이었으니 이 고통을 강요한 놈 그 뉘며 흘리는 눈물 바다 같은들 그 원한의 한 귀퉁이라도 씻어볼 수 있을 것인가. 문론이 세계여, 이런 폐륜의 민족 야만의 나라가 인류사에 있어본 적이 있더냐? 역사여 심판하라. 전대미문의 이 범죄를 끝끝내 부정하는 역사 왜곡자들의 짓떨리는 철면피성을 예로부터 전해온 우리의 땅 독도,
일본이 소국들로 분열되어 내부 분쟁을 일삼던 6세기 초에 벌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명백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본 반농들은 독도의 날까지 제정하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파렴치한 망언을 공공연히 떠버리고 있다.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과 아시아 인민들 앞에 죄악의 피라미드를 쌓은 일본이 저들의 침략 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또다시 위험한 정치 군사적 모험으로 줄다름치고 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수만 명의 병력에 미군복을 입혀 도적 고양이처럼 조선 전선에 들이밀었고 온 일본 땅을 미제의 보급기지 수리기지로 만들어 우리 인민의 피해 대가로 경제 부흥의 미천을 얻은 일본 군국주의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빈말을 모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에게 끼친 일본의 지울 수 없는 죄악을 뼈에 새기고 있으며 일본 반동들과 끝까지 결산할 굳은 의지를 벼리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재침의 칼을 벼리는 백년 숙적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안고 침략열에 미친 반동의 무리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이다.